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이고요. 어떻게 2월달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네요. 한 달 어떻게 유익하고 어떻게 좀 보람있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벌써 2달 다 되어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영상도 벌써 한 70여 개 일단 업로드 했더라고요. 퀄리티가 높다, 낮다를 말하기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그리고 나름대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 데일리 증시 뉴스를 준비를 했고요. 원래는 이제 화수목금을 이제 데일리 증시 뉴스를 하려고 했는데, 화수토를 해서, 화목토를 해서 대신 종목 분석에 대한 영상을 조금 더 자주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화목토를 하는 이유는 일단 토요일 날 목요일과 금요일의 뉴욕 증시 상황과 금요일의 우리 장에 대한 리뷰를 하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고, 그 뉴스에 대한 투자 전략 시간을 한번 가져본 뒤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의 어떤 장에 대한 흐름을 한번 예측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서 앞으로는 이 데일리 증시 뉴스는 화목토 이렇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제 우리 증시부터 살펴볼 건데, 앞섰던 목요일 날 뉴욕 증시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나스닥은 3% 이상 상승을 해서 그 영향에 힘입어 일단은 우리 증시에서도 어제 좋은 흐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이 전쟁과 관련해서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역시나 지난 역사에서도 늘상 그래왔던 것처럼 총성에 살아 일어났던 격언이 맞아떨어진 그런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선일보 마켓뷰 기사를 통해서 어제 우리 증시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대 반등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기 해소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일단 어제 반등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일 코스피 지수는 1%대 회복에 성공을 했다. 미국이 내놓은 러시아 제재 방안이 예상보다 약했고 파병은 계획은 없다라고 밝히면서 이 더 큰 충돌은 없을 거라는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안도감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최고 1.74%까지 장중에는 올랐고 어찌됐든 어제 1%대 27.96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수급을 보면 기관이 홀로 순매수를 했고 외인과 개인은 일단 각각 순매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가 어제 장중에 제일 많이 사들인 종목은 코덱스, 코스닥 150이고 이날 379억 원을 담았다고 하는데 개별 기업에서는 카카오와 삼성전자를 기관 순매수로 상위에 일단 랭크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일단 일제히 반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밸류에이션 성장주와 관련해서 올해 주춤을 했던 이 카카오와 그리고 네이버도 크게 상승을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크게 상승을 했는데 2.92% 상승한 24.77포인트 상승해서 872.98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일단 순매도를 했고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 했다. 특히나 외인이 좀 많이 매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어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가 이런 시기에 소강 국면, 그러니까 빨리 일단 좀 해소될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제재안이 조금 약했다. 이렇게 또 특히나 파병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 저기 전투에 참전하지 않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 무력 충돌의 격화 조짐이 조금 누그러떨어진 그런 부분이 시장에 조금 훈풍을 불러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장중에 미선물도 초반에는 조금 괜찮다가 장막판에는 약세로 돌아섰지만 일단은 어제 뉴욕 증시는 또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또 뉴욕 증시 그러면 어제 금요일 장마감과 관련해서 뉴스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합뉴스고요. 오늘 토요일 오늘 오전 6시 38분발 뉴스인데 뉴욕 증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 대화 소식에 상승을 했다. 다우는 2.5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했죠. 연이틀 일단 뉴욕 증시는 이 전쟁과 관련한 위험 속에서도 크게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이 대화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 시장에 상당히 안도감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S&P 500 지수 그리고 다우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이 3대 지수 모두 크게 상승을 했고 특히나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단은 뭐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장에서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일단은 조금은 긴장감을 놓지 않아야 되는 부분은 역시나 이 전쟁 공포와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 부분이 역시나 조금 우려가 된다. 이 증시에서도 지금의 어떤 그 반등에 취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이 투자는 좀 금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나 또 3월에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의 부분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정도의 어떤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25bp냐 아니면 50bp냐 지금 아마 시장은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욱더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지금 어떤 시장의 반등에 힘입어서 혹시라도 투자자들이 뭐 추격 매수를 조금 더 뭐 강하게 실른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만약에 이 전쟁 리스크와 관련해서 주가가 현저히 떨어졌다면 기업 펀더멘탈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일단은 추매 아니면 신규 매수 해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일단 에너지와 부동산 산업 관련주 전체가 일단 뉴욕 증시에서도 상승을 했는데 역시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이 전쟁 위험과 관련해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근데 최근에 어제 일단 뉴욕 증시에서는 상품 거래소에서는 일단 유가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이 고유가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와 관련된 이게 에너지 관련이라 하면 정유업체도 에너지주지만 또 대체 에너지 또 에너지주도 이 에너지주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지금은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어떤 섹터에서 크게 상승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이 전쟁 리스크에도 지속적으로 이 상승하는 배경에 대해서 이 뉴스가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이 기사에서 이 뉴스원 기사에서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만 일단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재가 조 바이든의 어떤 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든 어떤 여타 제재에 대한 방안이 기대보다는 조금 약하다. 일단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유럽의 정상들이 반대했다. 뭔가 강한 제재를 하려고 했지만 유럽의 정상들이 반대를 했다. 또 특히나 이게 또 제재를 또 심하게 하게 되면은 유가 급등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늦출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쏙쏙 나오면서 일단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이 전쟁 리스크에도 뉴욕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러시아와 디커플링 이 세 번째 뉴스인데요. 이 부분은 잠시만요. 지금 자꾸 까똑까똑거리면서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가 러시아와는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다. 자,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가한다든지 러시아에 뭔가의 어떤 압박을 주게 되면 반사적으로 미국은 더욱더 경제 부분에서는 디커플링, 즉 반대 방향으로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일 것이다 라는 어떤 전망,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뉴욕 증시에서 이런 어떤 전쟁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뉴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짐 로저스, 아주 뭐 투자의 귀재이시고, 지금은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시죠. 이 짐 로저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서울경제 22년 2월 25일 어제 오후 6시 24분 뉴스였고요. 전쟁 쇼크는 단기적 리스크다. 진짜 위기는 인플레다라는 어떤 제목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내용을 일단 쭉 읽어봤는데 일단 요 소제목에서 내용이 다 나오니까 이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투자 대가 짐 로저스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서울경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빠른 시일 안에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나 이 총성에 사는 부분에 대한 투자 전략은 정말 괜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한국도 인플레와 이 부채 위기가 사정권에 있다. 지금도 사실 한국도 인플레 압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그죠? 근데다 국가 부채가 일단은 뭐 50%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채 위기, 특히나 이 부채가 대부분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다 이 부동산, 예, 이 대부분 이 부채가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어때요? 오늘도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 특히나 아파트 시장이 이제는 하락장에 접어들었다라는 뉴스를 또 지속적으로 보여주던데, 역시나 그렇게 되면 이 연끌해서 이 부채에 대한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아파트를 매수한 그런 가게에 대한 부채들은 심각하게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짐 로저스는 코스피에 대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원자재 투자에 대해서 집중을 해라. 특히나 금과 은에 대해서도 추천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꾸 이 카톡이, 제가 휴대폰을 끊는데도 불구하고 카톡이 자꾸 와서 이거를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네.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짐 로저스는 사실 작년부터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수가, 글로벌 증시가 급등한 이래로 단 한 번도 긍정적인, 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쭉 찾아봤는데 이분이 항상 최근에 어떤 부채, 그리고 이 글로벌 증시에 대한 거품, 그리고 또 부채, 거품과 인플레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항상 하시면서 크게 폭락할 거다. 그래서 안전자산인 이 금과 달러에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져온 거는, 자, 역시나 최근 계속 유가는 계속 고공행진을 했고, 거기에 이제 부채질을 한 게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일단 침공한 그런 어떤 전쟁 리스크였죠. 그래서 유가가 일단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풍력과 원전주가 치솟고 한전은 털썩거렸다. 이런 어떤 뉴스가 있습니다. 서울경제 뉴스였고요. 사실 그 풍력 그리고 대체에너지주 관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 실제 그 회사의 펀더멘탈은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됐다든지 이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런데 또 고점 대비해서는 또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또 유가가 계속 이 고점을 뚫고 이 고점에 지금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 대체 에너지에 또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관심을 또 가지는 모양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 대체 에너지가 정말 이 실적으로 만약에 보여주려면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사실 또 대체 에너지에 대한 그 비용 문제, 그죠? 왜냐하면은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얻는 이익보다 오히려 지출하는 비용이 지금 현재는 더 큰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뭐 에코 에너지 또 뭐 어찌 보면은 뭐 ESG와 관련한 걸 생각하면 분명히 이 대체 에너지에 관심을 가져야 됨이 옳지만 지금과 같이 이 실적이 우선이 돼야 되는 이 투자 환경에서는 대체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이다. 뭐 이런 어떤 고유가, 이 전쟁과 관련된 뭐 체계적 위험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올 때는 그냥 들썩들썩 끓일 수는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이 뭐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체 에너지주 정말 실적이 제대로 이렇게 확인되지 않고 그냥 막연한 기대감에 투자하는 어떤 선택은 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뭐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고유가의 대체 에너지가 들썩거렸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전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또 아니면 뭐 유가와 관련해서 유가가 좀 낮아진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원유 생산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시장에 또 나오게 되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대체 에너지는 또 가격은 또 내릴 수도 있거든요.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대체 에너지를 투자하는 방안은 저는 별로 좀 썩 내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금 빠진 상태거든요. 아직도 고밸류에이션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뉴스 제목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우크라이나 이 사태에 힘입어서 유독 홀로 뭐 어제 사실 뉴욕 증시도 그랬고 특히나 국내 증시도 상승 반등을 했는데도 유독 금융주 섹터에서 크게 하락을 했죠. 올해 들어서 이 미금리 인상과 더불어 지금 수혜 섹터는 역시나 은행주가 일단 공통적으로 일단 추천 섹터였습니다. 뭐 일단 뭐 은행과 관련해서는 역시나 예대마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은행주의 이 수익성 개선에 크게 도움을 줄 거다 이런 어떠한 예측이 있고 그리고 또 미금리 인상이 올해 뭐 처음에는 4번 정도 근데 지금은 8번까지 상승을 시킬 거다라는 어떤 견해가 또 지배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은행주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 관심을 집중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은행주가 상당히 또 고공행진을 했고 또 특히나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또 배당도 두둑하게 해주는 이 배당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올해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주가에 대한 손실 부분을 이 배당에서 만회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심리도 있기 때문에 은행주 투자가 은행주 투자가 참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어제는 조금 좋지 않았다. 왜?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 가운데서 금융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은행들의 부담이 가중이 됐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아까 전에 우리 뉴스에서도 살펴보셨겠지만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기가 이 전쟁과 관련해서 조금 늦춰질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 이런 게 나오게 되면서 은행주가 어제는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제 생각에는 은행주 투자는 뭐 언제 하든지 간에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지금은 금리 하락기가 아니고 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 은행주는 역시나 포트에 설사 내가 지금 투자를 해서 몇 프로 손실 보더라도 이 배당주의 대표적인 주식이 은행주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으로 충분히 손실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아니면 주가가 또 상승해서 배당 플러스 해서 또 수익률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예측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은행주 투자는 혹시라도 주식 포트에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다면 넣어도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역시나 올해 가장 유망 섹터, 증권사들이 뽑은 가장 탑픽 섹터, 그죠? 반도체. 근데 이 푸틴과 관련해서 또 다시 겨울왕국이라는 제목의 머니투데이 어제 오후자 뉴스였는데요. 뭐 내용은 그동안 이제 제 데일리 증시 뉴스에서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보다는 왜, 역시나 왜 그러면은 반도체가 또 겨울왕국 이런 표현을 썼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원자재, 그죠? 이 반도체 수급에, 반도체에 필요한 소재와 관련한 공급 차질, 이 리스크로 부담이 되면서 이 반도체 섹터가 조금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어떤 뉴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미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최근 좀 이 어떤 리스크 때문에 크게 하락을 했고, 국내 증시에서도 SK 하이닉스가 크게 하락을 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 어떻습니까? 급반등했습니다. 급반등했고, 역시나 지금 뭐 총성의 사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총성의 사라의 이 역사적인 격언이 또 너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 지난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이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만약에 크게 빠진다면 이건 반드시 저가 매수의 기회다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이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전혀 무관한, 그죠? 어떠한 이 전쟁 리스크. 근데 이 부분은 최근에 이 현대의 이 전쟁은 거의 속전속결, 그죠? 뭐 이 총력전, 전면전 이런 형태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전쟁 리스크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좋은 주식을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반도체 섹터, 뭐 지금도 이런 뉴스는 나왔지만 만약에 이 뉴스로 인해서 만약에 또 이런 어떤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매수를 하셔야 되고, 근데 제 생각에는 어제도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섹터 괜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다음 주도 뭐 반도체 섹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소재 공급이 만약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은 오히려 반도체의 가격, 반도체의 그 디램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예,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기업의 수익성은 또 상당 부분 개선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측면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 이번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오히려 반사적으로 수혜를 보는 그런 기이한 현상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유럽 증시도 역시나 3% 이상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뉴스는 이마트와 관련한 뉴스인데,
제가 이마트는 지난 제 영상에서 한 몇 차례 참 괜찮은 주식이다 말씀을 드렸고, 올해 대다수의 이 증권 전문가들이 꼽은 섹터 3개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반도체 섹터, 또 하나는 자동차 섹터, 또 하나는 이 미디어 컨텐츠 섹터. 요 세 섹터를 이 탑픽 섹터로 꼽아왔습니다. 대부분 이제 경기 민감과 관련된 섹터인데, 제가 이마트를 그때 조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올해 이 금리 인상이 일단 이슈가 됐고, 그죠? 금리 인상이 가져올 혹시나 모를 이 후폭풍, 그죠? 소비 침체, 생산 감소, 그러면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이 경기 불황이 또 예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트에 대한 이 리스크 헤지를 위해서 그 이마트와 관련한 이 유통 주식, 이런 어떤 경기 방어 섹터의 종목도 담아야 된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 섹터 안에서도 이마트는 단연 일단 실적이라든지 일단 각종 지표에서 현저하게 이 저평가 가치주 대열에 있는 만큼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제 방송 이후에 이마트의 어떤 주가는 뭐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는 않았지만 저는 지금도 이마트는 올해 투자하기에 참 괜찮은 주식이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주가가 현저히 내린, 지금도 보면 거의 52주 최저가 수준에 와 있는데 현저히 내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고,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다면 추매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 이마트가 지난 실적 보고를 하고 난 뒤로 이 각종 증권사에서 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선언을, 정 부회장이 자사주 매입을 선언하면서 일단 어제는 일단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크게 상승을 했고, 근데 뭐 이걸 좀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코로나 시점에는 대면보다는 이 비대면인 온라인 마켓 시장이 이 각광을 받다 보니까, 이마트와 같이 이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마켓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실적이 크게 좋지 못했고, 특히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SH닷컴의 적자,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와 관련한 인수 비용,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상당히 끌어내렸는데,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이 위드 코로나 시점에서는 다르다, 이 말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추후에 제가 이마트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심층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송에서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마트 지금 주가가 현저히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실적과 이 펀더멘탈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괜찮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데일리 증시 뉴스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하여튼 이번 주말에 한 2개 정도 영상을 조금 더 제작을 해서 업로드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늘상 이 구독을 하시지 않으시고 역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구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